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그 기업들이 경영의 키워드로 ESG를 꼽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업만큼 ESG의 핵심적인 실체 기업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 기업인 세진플러스의 박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과 같이 한번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세진플러스는 2010년도에 그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은 물론 정부 기관으로서 다양한 수상을 받은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몇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는 네. 너무 어떤 텀이 돼서 네. 사회적 기업이 뭔지 시청자분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사회적 기업을 처음부터 알고 한 건 아니고요. 네. 하면서 이제 배운 건 뭐냐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걸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었고 그렇게 지금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다. 많은 특색을 갖고 있겠습니다는 네. 근로자분 중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른 기업과 다른 점 이런 게 있으시다면요.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 세진플러스 설립 목적은 그 발달 장애인 직업 찾아주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네요. 예, 네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그 표준사업장이라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네. 한 1, 2년 있다가 이 친구들하고 어떤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 뭔가 이 친구들한테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뭔가 직업을 찾아주는 일을 하기보다는 외부로 소개를 시켜주는 것보다 우리 사업장에 뭔가를 개발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봉제업이 주업이었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지금 봉제업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개발을 손을 댔고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이 현재 채용을 하고 이제 3년째 하고는 있지 않지만 네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그 아마 올해 정도까지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잡고 발달 장애인 직업 찾아주는 직무 사관학교를 아예 설립을 해서 그 아예 평생 교육으로 네네. 가는 그런 사업장을 그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만나시면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렇지 많이 이렇게 체험해 보면 또 그만큼 훌륭하신 분도 없다 그러세요? 지금 이제 저가 그 장애라는 표현도 저는 좀 약간 어색한데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지적 장애 1급이에요. 그래서 네. 그 아이가 세진이고 그리고 그 회사 이름에 뒤에 플러스를 붙인 이유는 우리 아이 같은 친구들이 같이 사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주고 아빠로서 그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줘야겠다. 제가 쉽지 않은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창업 초기에 주력했던 사업 분야가 있다 그러는데요. 꼭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초기에는 저희가 그 직업이 저는 옷을 만드는 재단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76년도에 이 섬유사 봉제 산업에 들어와서 89년도에 봉제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아이 때문에 이제 그런 공동체 마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직업 찾아주는 일을 하다 보니 내변변 그 장애 가진 친구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뭐 신체가 불편한 친구들의 의복이 별로 없어서 그런 그 장애인 교복을 만들어서 이걸 DB화해서 평생 동안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는 게 목표여서 그 장애인 좀 불편한 친구들의 어떤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네네. 이런 거를 한동안 하다가 이게 일반 교복도 그 지원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또 이게 특수복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와 이게 좀 지원도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도나 이런 게 너무 문턱이 높아서 그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고 한 학교에 2년간 그냥 그 교복을 하다가 제도가 그게 좀 그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돈이 많은 회사 같으면 진짜 그 해주고 싶어요. 근데 네. 장애 유형이 특히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그 신체에 대한 데이터를 인지를 해놓으면 네네. 큰 많지만 그 부위만 그 특수 그 재단을 하고 옷을 네. 만들면은 좀 더 건강하게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복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는 시간도 훨씬 더 줄여서 더 많은 친구들한테 해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학교 교복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설립했을 때 제일 먼저 목표가 그거였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그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렇게 섬유 쪽에 있는 팀들하고 같이 해서 평생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섬유 문제 관련해서 꼭 환경 문제, 옛날에 무슨 뭐 전태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환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런 거 관련해서 실제로 좀 섬유 산업이 어떤지 이런 걸 좀 환경 문제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유 종류는 되게 네네. 다양합니다. 폐현수막도 섬유고 소방복, 근무복이나 의복만 있는 게 아니라 침구류, 네네. 종류가 되게 매트리스 이런 게 다 섬유인데 그 섬유를 지금 페트병이나 이런 걸 해서 재활용 그 화학적으로 녹여서 하는 방식이 있고 네. 저희 같이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자연을 전혀 해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는 네네. 거의 소각이나 매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각이나 매립을 시키고 있고 일부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많이 전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뭐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필요해서라든지 뭐 그 지자체의 어떤 네네. 그런 ESG 경영이라든가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서 좀 더 많이 부활은 하고 있으나 산업용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는 그 나오는 양이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아, 그 이 좁은 땅에서도 5천만의 국민이 전부 다 옷을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게 평생 입지는 않거든요. 만드는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그 해마다 만드는 많지 그만치 나온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사실 국가에만 이런 복지 쪽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 않고 폐기물이 우리한테는 광산이다. 근데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남미나 네네.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 소가 뭐 그런 것을 먹는다 뭐 이런 그 방송도 나오고 뭐 섬유산도 있고 이렇지만 저는 그게 다 광산으로 보이고 그런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주택개량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하고자 이제 뭐 작년에 해도 초청받아서 동남아나 미국도 갔다 왔는데 네네. 그거를 시발점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특히 돈은 꼭 벌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이것도 사회성에 되게 중요하고 그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좀 우리 한국만 아니라 세계가 다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프리카에서도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 자원화하고 그만치 나무를 또 안 자른다 하면은 네네. 그거만치 저희 뭐 굉장히 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자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섬유가 이제 의류가 다 입으시고 남는 것이 그것이 광산이다, 자원이다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섬유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네. 이게 섬유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섬유가 다양하듯이 건축 자재도 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장재, 네네. 외장재, 네네. 단열재, 천장재, 지붕재, 바닥재 이런. 저희가 작년 이때쯤에 5월달에 그 헌옷과 뭐 현수막 이런 거를 헌옷으로 비유하면 약 12,000장으로 6평을 졌습니다. 복층, 복층. 예, 농막 같은. 네네. 그래서 12,000장 옷을 갖고 다 버리는 것을 뭐 이렇게 또 집으로 진다 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통계 자료를 내본 거 보면은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방선거, 대통령 그거 선거, 많습니다. 네네. 국회의원 선거 네. 크게 이제 일반 평상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적게 나오는 게 그 현수막 갖고 680채 정도의 그런 6평 정도의 집을 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몇 평? 6평 정도로 네네. 복층으로. 복층으로. 예, 그 거의 한 9평 정도 되죠.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계산해 볼 때가 언제였냐면 그
강원도 쪽에 불이 났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레고용으로 좀 개발을 해서 한 100채만이라도 행자부라든가 기관에서 좀 창고에 보유를 하고 있다가 네네. 내구형이니까 다 분해가 돼서 바로 조립해도 2, 3일이면 다 조립할 수 있게끔은 하면 네네. 사실 내구성이나 목재 이런 거보다도 훨씬 그 내구성이라든가 제품의 질이 좋은데 바로 2, 3일이면 대체할 수도 있고 비용도 어차피 그 소각장이나 매립장 갈 거를 그 자원을 집으로 놔두고 그리고 또 그거를 뭐 유엔을 통해서라도 뭐 동남아나 뭐 후진국 쪽에 주택 개량 사업에 네.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좀 더 이걸 산업화 가는데 좀 그 이 자원이 다 소각장으로만 보내는 것보다 지금 정부의 이제 R&D 과제나 뭐 지원을 이렇게 상당 부분 시작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당장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좀 포문을 열어줘서 이제 시작을 하면 그 재난 구조나 이런 데 먼저도 시급하게 쓸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폐섬유 이 표현이 적당할 때 자원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춤하는데요. 그 폐의류 가지고 예. 건축 자재를 써서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와 네.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자재를 썼을 때 좀 몇 가지 특징적인 것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제가 이제 원래 건축하던 사람이 아니고 네네네. 옷을 만드는 재단사이다 보니까 네네. 건축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300년, 500년 동안 안 썩어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섬유가 화학 섬유가 있고 자연 섬유가 있고 혼합 섬유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네네. 그 화학 섬유 중에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것을 이것을 정교하게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고 자연 섬유를 그 안에 코팅을 시키면 전자에 말씀드린 300년, 500년 동안 안 썩는 것 같이 이 패널은 그만치 보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이런 게 쓰는 것보다 더 내구성이 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뭐 이게 4년 조금 더 됐는데 네네.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청계천이나 상암공 같은데 실제로 시험 성적표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까지 봤을 때 청계천에 설치 데크를 한 이유는 얘가 물에 얼마나 강한가. 그러니까 특히 나무로 데크를 만들면 이게 건조를 시켜갖고 온다 하더라도 1년 전후로 햇빛이나 이런 습도 같은 것 때문에 다르잖아요, 또. 갈라지고 네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얘는 일단 시험 성적표에는 30년 동안 변질이 안 생긴다는 성적도 받았고 현재도 변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암공원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새집이지만 나사나 이런 걸 박지 않고 이렇게 레고형으로 이걸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껴서 놓는 이유는 여름이나 겨울에 얘가 충률이나 이렇게 축소 충률 그러니까 되지 않는지를 검증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또 한 가지 보온성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3호로 모델하우스를 졌는데 네네. 제가 옷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옷의 공법을 많이 썼어요. 그거 뭐냐면 두꺼운 옷보다 얇은 옷 2개가 더 따뜻하다. 그건 뭐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예, 네네. 그래서 이 패널을 약간 완전 고밀도가 아니라 중밀도 정도를 외부는 약간 고밀도로 하고 내부는 중밀도 정도 하고 중간에 소프트하게 해서 이만치를 댈 거를 요만치를 2개를 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3년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네네. 뭐 겨울이나 여름에는 뭐 에어컨을 한두 번 정도? 이제 실제로 작년에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뭔가 질의 질문했을 때 네네. 저희가 전문 실험을 안 해봐서 거기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작년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온도계를 안에 하고 밖에 하고 설치를 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에 측정을 자기한테 보내달래요. 네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보내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굉장히 작년 여름에 더웠잖아요. 막 33도, 5도 뭐 이랬을 때 실제 햇볕으로 쪼이는 온도는 40도가 넘더라고요. 네. 그 온도계에. 근데 실내는 20도가 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의문이 지금 박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풀리는 게 제가 그 옛날 몽고에 갔을 때 네. 저렇게 추운데
그 뭐 이글루인가 뭔가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텐트에서 네네. 사는데 네. 사람들은 춥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인가 이렇게 해서 사막에 가는데 그것도 이 천으로 된 텐트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평온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 문제가 그런 풀리는 것 공법 같아요.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네. 소재가 섬유 소재는 뭐 우리나라 세계 최첨단이기 때문에 네네. 그 섬유 공법을 많이 활용했고요. 뭐 기술적인 것 때문에 전부 다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네. 지금 몽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마 올해 5월달에 아마 출시를 할 건데 작년에 이제 그 한양대에서 제안을 받은 게 네네. 몽골 하우스의 그 주택개량 사업에 한번 참여해볼 의사가 있냐.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이번 5월달에 출시합니다. 몽골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하는 이유는 제일 춥고 그 바람 많고 눈보라 세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티면 이거는 이제 진짜 뭐 더 이상 네네. 이거 시험 성적표에 의지하지 않고 어딜 가도 그럼요. 제가 더 네. 이길 수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도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두고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되게 긍정적으로 계속 연락도 오고 앞으로 좀 그 동남아나 이런 몽골 이런 쪽에도 수출이나 프렌트 수출을 하는데 아마 되게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이 건축은 오다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네네. 사람의 위험도나 이런 게 있어서 몇 년간은 어떻게든 시범 중요하죠.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해서 사실 개발이 4년 전에 거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용화를 지금 뭐 10년, 20년까지는 할 수 없지만 검증은 어느 정도 이제 인증까지 최근에 다 받았기 때문에 NEP 등록까지 다 했거든요. 인증까지 다 받아서 이제 출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작년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의 건설 회사의 아파트 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축 그 이렇게 시공 기간이라든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섬유를 한다면 또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불에 대한 방화력 같은 거 네. 이런 걸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만. 저희 그 섬유는 생산을 할 때 네네. 그 이제 기본적으로 방염성이라는 성질을 갖게끔 제품을 만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은 나오지 않는데 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무는 불을 갖다 대면 화력이 딱 좋아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붙인 불이 없어져도 불이 화력이 좋잖아요. 근데 얘는 외부의 불이 없어지면 스스로 꺼져요. 아 그런 네, 게 그런 있군요. 게 있고 네네. 예. 성적을 이제 그 대기업에 이제 작년에 많은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적을 이제 확실히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개발해 놓은 거로 나년 그 3급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은 지금 현재 개발을 다 끝내놨고요. 좀 네네. 더 낫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목재하고는 화재율이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엄격히 있다.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에는 불을 비는 그 견인력이 있답니다. 네네네. 근데 섬유는 이제 그걸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어벽 비슷하게. 차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연은 해줄 수 지연을 있는데 해서. 좀 그거 도움이 말도 될 것 돼요. 같다. 네, 그리고 네, 네. 사실 이걸 이제 그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 ESG 경영이나 탄소 중립 이런 거를 선포하고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왔다가 가서 시제품을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아까 현수막으로 얘기하는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좀 더 거기에 난연성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산림청이나 이런 데도 계단이나 이런 거를 좀 그 화재에 그러니까 좀 전이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지연해지나 차단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섬유와 네네. 그 다른 폐기물 예를 들면 지금 남부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석탄 저해 네네. 이것도 다 못 써서 버리잖아요. 네. 그냥 묻고 있는데 이런 걸 결합해서 하는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하나하나가 네. 아주 실용적이고 네. 특이한 혁신적 사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하나 많은 그 특허를 받으셨을 걸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현재 그 자체 갖고 있는 거는 5개와 해외 특허 출원 하나하고 현재 출원돼 있는 게 2개 정도 되는데요. 네네.
사실 그 이 섬유에서 뭐 이게 더 많은 개발을 할 거는 뭐 한 10여 정도 지금 현재도 준비하고 있고 네네. 각종 뭐 GR 인증이라든가 녹색 인증, 네네. 특히 이번 그 올해 3월달에 NEP라고 신기술 인증까지 다 받고 네네.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의 인증까지 다 받아서 지금 조달청에 최종 마무리 그 등록 중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CT와 결합시킨다. 이것도 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혁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네네. 참여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ICT나 이런 거는 소비자형으로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제로하우스에 관심이 원래 제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패널하고 거기 그 태양광 필름을 붙여서 네네. 그 배터리를 해서 외부에 전선을 끌어오지 않고 독립형으로 예를 들어 재난용이 됐든 어디 그런 거 용도로 한양대와 그 연구 개발을 같이 해서 네네. 뭐 샘플하우스를 져서 최종적으로는 주택 그 제로하우스에 동남아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재난 구조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모델하우스에는 센서라든가 네네. 이런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라든가 이런 거로 자체적으로 외부 전기줄 없이 송전소 없이.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충전해서 약 오. 4kg 정도, 네네. 5kW 저장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선을 1km 정도 끌어오는데 그 당시에 이 바우처 사업을 할 때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가 비용 된다고 합니다. 비쌉니다. 예, 네. 근데 네. 그 설치를 하는 거는 사실 배터리 비용이 좀 제일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뭐 좀 다양하니까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 정도 돈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견고하게 산업용으로 하게 되면 어쩌면 그거를 좀 외딴 곳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더 좀 그런 자원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저는 이제 네네. 이게 그 사실 이제 저희가 폐섬유를 자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네. 제가 세진 플러스 설립한 동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국가에서 장애인 친구들하고 일을 하니 어려워 소외계층하고 많이 일을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거보다 네네. 이 폐기물을 지금 소각이나 매립시키는 것을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장애인 친구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니면 국민이 네네. 이 그러니까 소각시키는 것을 환경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장을 지켜주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딸도 그렇고 장애 가진 친구들도 네네. 자연스럽게 이런 소외를 되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시범적으로, 그리고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외된 뭐 동남아나 중남미의 좀 후진국 같은 경우도 네네. 좀 주택 개량 사업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보면 이제 우리나라 LH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나무를 앞으로 벌목을 거의 지금 허가 난 거 외에는 거의 안 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네네. 포럼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발표를 하고 왔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 쪽도 어떻게든 그 자원 쪽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ESG 경영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한 3마리 정도 토끼는 충분히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는 이 섬유 패널로 네. 집을 지었을 때 집값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은 전문 그 설비가 아니고 다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치 시설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여가 돼야 돼요. 네. 한 20톤 정도 되면 거의 한 100억대 이상 설치비만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 생산가는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비가 되고 이렇게 전문 한 가지씩 생산 라인을 하게 되면 어느 제품하고도 경쟁력은 있지만 얼마치 싸게 팔 거냐는, 싸게 팔 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어느 정도 제품의 퀄리티는 5% 10% 높고 네네. 가격은 5% 10% 낮게끔 하고,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물류비라는 게 따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또 주문이 좀 더 늘어나니까
이게 조금 그 회사 내부에서도 그 다종 소량 생산이지만 좀 더 품목이 이렇게 좀 축소하면서 하니까 생산성이 좀 올라가니까 가격도 조금씩 내려지는 추세고. 근데 이게 대량 생산으로 전문 라인을 하게 되면 네네네. 그 가격은 얼마까지 내려야 되는지 그게 오히려 거꾸로 고민일 정도입니다. 왜 그냥 너무 오히려? 내린다고 네네. 해서 네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네네. 기존에 있는 그 시장하고도 좀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 논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전문 그 마케팅이라든가 뭐 기획해 주시는 분들하고 항상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좀 많으면 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시간이 제약돼서 다음에 한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다른 그 방송 때와 달리 주로 질문을 좀 안 하고 많이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제 결론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기업을 더 이 혁신성장 코리아에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